똑같은 그 조건이라면 저라면 편안한 푸근함이 있는 집으로 갈 것 같아요. 다음 날 되면 잘 되겠지, 다음 달 되면 잘 되겠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 접는 것도 돈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연구를 해야죠. 제가 처음 칼럼을 쓰기 시작한 게 90년대 후반이었거든요. 99년, 2000년 정도였었는데 당시에 전국의 불고기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아주 오래된 노포가 있었어요. 유명한 집. 이제 그게 전국을 대표하는 몇 안 되는 집 중에 하나인데 바싹불고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음식이 있었고, 역전에 간 육회 비빔밥, 아마도 현대 외식사의 한 획을 크게 그을 수 있는 그런 의미의 굉장히 유명한 불고기집이에요. 유명한 집이고. 철판으로도 쓰고 에나멜도 쓰고 사기도 쓰고 그러겠었는데, 이 방자라는 게 이제 살아 숨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균 소독도 되고, 그리고 이제 맛을 더 이제 오래 간직할 수 있고. 요즘 세대가 뭐 서양 음식이 많이 들어오고 파스타 뭐 그런 게 많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먹는 음식이 한국 음식이기 때문에 한국의 맛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찾게 되고, 저도 모르게 저조차도 그렇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도 서양 음식을 많이 접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 음식이 당길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맛을 찾아서 오는 게 아닐까. 그냥 무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좀 얇게 나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양념과 같이 섞어버리면, 묻혀버리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 그 물이 되고 순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념을 먼저 싹 녹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채소하고 버무리는 거죠. 무채하고.
말이라서 이렇게 공부라고 하지만 그 다른 분이 가지고 있는 거를 제가 뺏어내는 거거든요. 다른 분의 지식이나 다른 분의 팁이나 어떤 노하우를 제가 그 공부라는 과정을 통해서 제 걸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산낙지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양념을 해서 바로 이제 센 불에 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양념이 묻거든요. 근데 이제 냉동이나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바로 양념을 한다 해도 그건 안 묻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먹기 좋은,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맛있는, 육안으로 봤을 때 가장 맛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이제 센 불에 빨리 양념을 붙이고 빨리 익혀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죠. 자기 주간이나 좀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좀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어디가 뭐가 떴대더라, 뭐가 요즘 잘 나간대더라 그러면 너도 나도 그걸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죽이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제발 좀 그런 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뭘 몰라서 올인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계속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내 다음 날 되면 잘 되겠지, 다음 달 되면 잘 되겠지, 내년 되면 잘 되겠지, 절대로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 접는 것도 돈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끼는,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고 그리고 나서 다시 연구를 해야죠. 그러니까 양념을 다른 데하고 좀 틀려요. 그러니까는 이제 다른 데 같은 경우 보쌈 드시다 보면 고기는 약간 심심한 맛이 나고 이제 좀 다른 거랑 같이 곁들여 먹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고기 자체를 삶으면서 간을 어느 정도 맞게끔 나가거든요. 그래서 고기 하나만 그냥 드셔도 이제 맛있게끔. 직원들이 저희 집에서 있을 때 편안하고 집 같고, 제가 생각하는 우리 직원들 생각하면 하루 24시간 중에 집에서 있는 시간은 단지 8시간, 9시간 정도잖아요. 그거 이외에는 저희 집에 다 있는 거잖아요. 인생을 여기서 바치는 사람들인데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그거를. 그렇게 해서 더 좋아지면, 분위기가 더 좋아지면 그게 저한테 이점이 되죠.
그러니까 다른 집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낙지를 살짝 데쳐서 하는 집도 있고 그냥 그대로 그냥 볶아서 그냥 나가는 집도 있고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게 그냥 볶게 되면 양념이 질퍽해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손님도 좋아하겠지만 대다수의 손님들은 그런 질퍽한 걸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한 물을 빼면서 이제 양념이 낙지에 잘 배게끔 이제 그렇게 베이스를 맞추는 거죠. 이제. 돈 안 들이고도 공부할 수 있는 데는 얼마든지 많아요. 네. 소상공인협회나 뭐 중소기업청이나 뭐 이런 데 가면 그 창업자를 그 공부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데 해서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면 그나마라도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데 무작정 남의 말만 듣고 뭐가 잘 된대더라, 이거 하면 대박인 이래더라, 이거 하면은 나 뭐 잘 될 것 같아 이래서 올인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식감 자체도 그렇고 간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물론 흉내를 내는 집들은 많아요. 역전회관 흉내를 내는 집들은 전국에 뭐 한 100여 집 정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미묘한 차이를 못 찾아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거든요. 짭조름하되 짜면 안 되고 달달하되 달면 안 돼요. 그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를 아주 몇십 년 동안 지켜오면서 고집스럽게 버티다 보니까 한번 먹은 사람 중독이 돼요. 굉장히 중독성이 강합니다. 외식업은 의외로 며느리들이 많이 맡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들이 힘든 일은 딸내미한테 안 시키려고 그래요. 며느리한테는 시켜도. 농담이고, 역전회관이 의미가 있는 건 오히려 선대가 하던 것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훨씬 더 세련되고 전통, 색깔은 고스란히 가지고 오되 훨씬 더 매출을 일으킬 만한 노하우들을 공부를 했어요. 며느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게 사실은 김도영 대표가 좀 가치를 인정받는 점이라 그럴까요? 훨씬 더 커졌으니까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원래 오리지널 맛을 잃은 집들 많아요. 자꾸 이 세들이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근데 이 집은 바꾸려 하되 정통은 안 건드려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은 고집스럽게 예전 맛을 그대로 버티고 지켜나가는데 바꿔야 될 것. 예를 들어서 뭐 건물, 편리성, 화장실, 부가 서비스들 이런 것들은 바꿔요. 세트 메뉴를 개발한다든지. 그러니까 변하되 변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들에 관한 가장 철칙, 외식업이 가져야 될 그 원칙을 지키고 있는 집이에요.